어느덧 중국 3일차입니다. 오늘 저녁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빡시게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겠죠. 이곳은 2일차 아침에 시도했던 만두 전문점 희가덕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을 여행하실 때 마땅히 갈만한 식당이 없다면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메뉴판에는 영어 없이 중국어만 가득하지만 베스트 메뉴는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먹기 좋게 그릇을 세팅하고 나면 잠시 후 기대한 음식이 나옵니다. 뭐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새우 덤플링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답게 현지 감성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보고요. 항공샷으로도 어설프게나마 힙함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꽤 많이 찍었는데 맛있게 찍힌 사진은 없네요. 일단 만두부터 리뷰하자면 우리나라 만두와는 다르게 피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제비 느낌으로 씹히는 식감이어서 적응이 되지 않았었는데 만두피 안에 고기 육즙이 터지면서 만두피와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기 덮밥은 중국 음식보다는 일본 음식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달달한 간장 베이스에 다진 고기를 볶아 시금치와 함께 먹는 집밥 느낌이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진다면 이 음식이 제격일 것 같아요. 어느덧 마지막 만두를 다 비우고 아침 스케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끝. 오늘의 일정은 숙소에 돌아가 잠시 쉬다가 다롄의 명물인 러시아 문화 거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숙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약 500m 남짓의 짧은 거리에 러시아식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 마치 러시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지인들을 위한 기념품을 사보려고 합니다. 조명을 켠 저녁이 아름답다고 하는 곳이지만 저녁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므로 아쉬운 대로 오후에 러시아 거리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광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러시아 문화 거리로 다롄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멀리 크렘린 궁전 끄트머리처럼 보이는 곳에 러시아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관광지답게 길 가판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요. 액션캠을 삐뚤게 달았더니 많이 흔들리네요. 횡단보도 앞에서 문득 생각난 것인데 중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횡단보도 신호를 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량도 꼬리물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멀뚱히 신호만 기다리다가 10분 이상을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나름 중국 여행의 팁을 드리자면 너무 위험하게 쌩쌩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면 신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바로 건너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대륙에서는 빨리빨리 걷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거든요. 자, 신호가 바뀌었으니 빨리 건너보겠습니다. 다롄의 러시아 문화 거리는 과거 러시아 조개지였던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길이는 약 500m 정도로 그리 길진 않지만 러시아풍 건물, 기념품 상점, 마트류시카 가게 등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거리는 원래 19세기 말 러시아가 다롄을 개발하면서 관광지로 조성한 인위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러시아 느낌이 나진 않지만
곳곳에서 러시아 음악이 흘러나오고 길거리 간식들도 팔고 있어서 잠시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광 명소에서 즐길 만한 포인트는 포토스팟이 많다는 것입니다. 길 어느 곳에나 있는 러시아풍의 아치, 스탈린식 건물 외벽, 화려한 벽화들과 함께라면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입구로부터 약 500m 정도 걸으면 이런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문화 거리 끝에 있는 광장입니다. 동그란 광장을 앉아서 둘러볼 수 있도록 분수 벤치가 있고요. 특정 시간에 방문하면 열리는 플리마켓도 있는 듯 합니다. 지금은 문을 닫아 구조물만 횡하네요. 짧았지만 강렬하게 러시아 거리는 충분히 구경한 것 같고요. 가기 전 오묘한 하늘의 색과 맞닿은 건물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가기 전 무엇을 기념품으로 사갈까 고민하던 중 달인의 자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한글로 신문 사진을 봉인하다라고 쓰여 있네요. 무슨 뜻이지? 옅은 자석의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고급 자석은 25위안, Okay. How about this one? 저렴이 자석은 10위안. Okay. 충분히 싼 가격이었지만 마음에 드는 건 없어. 입구 쪽 상점에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유독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보였는데 러시아 병정 모형이 서 있는 포토스팟이었습니다. 관광지는 항상 원하는 포토스팟에 사람들이 걸쳐져 있어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핸드폰의 AI 기능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 사진의 느낌을 구현할 수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따 쟤네들 AI로 지울 겁니다. 카판대에 또 자석이 보이네요. 정찰제 10위안으로 써있네요. 아까랑 같은 가격인데 디자인을 보아하니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충 구경은 끝난 것 같으니 이만 숙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날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과 현지에서 직접 겪은 정보들을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차분히 돌아보며 기록해봅니다. 먼저 주말 아침은 어디나 한산한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로컬 조식집이 있었지만 오픈 시간이 지나도 준비가 덜 되어 결국 일본 프랜차이즈인 요시노야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해외에서 음식이 낯설고 두려울 때는 로컬 식당보다는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활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져 있어 현지식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요시노야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고 김치의 맛도 한국과 유사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삼림동물원은 한국의 에버랜드와 비슷한 규모와 구성입니다. 다만 불곰, 호랑이, 사자 등 맹수들이 가까이에서 관람 가능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서 둘러본 시간은 약 2시간이었지만 전체의 4분의 1 정도만 볼 수 있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체력에 따라 관람 팁을 드리자면 체력에 여유가 있는 분은 초입부터 기린, 알파카, 사자, 호랑이 코스를 쭉 걷고 나머지 구간을 선택 관람하는 방법. 체력이 걱정되는 분들의 경우 초입 주요 구간만 1시간 정도 관람 후 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북극곰관, 블랙몽키 밥주기 체험존, 코끼리 관람존이 있어 체험존만 경험는 것도 효율적인 관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여행 전에는 음식 향, 냄새, 위생 등의 선입견이 있었지만 직접 다녀보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 향의 경우 강한 느낌이 있을 뿐 먹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고 담배 냄새가 강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억세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인데 억양은 세지만 대부분 친절했고 줄을 설 때 조금 서두르거나 밀치는 문화가 있지만 이는 인구가 많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환경 때문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건널 때도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가 먼저 건너면 차량이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 등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3만 보 이상 걸으며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여행 후기를 남기며 느끼는 것은 중국 여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계획만 잘 세우면 누구든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국 후 다음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기록을 참고해 중국을 조금 더 가볍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